뇌는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타인과 교류하는 방식을 비롯해 당신의 모든 행동, 당신의 모든 존재에 관여하고 있다. 뇌는 사랑, 학습, 성격, 특징, 당신이 내리는 온갖 결정을 만들고 집행하는 관이다. 연구에 따르면 학업 성취를 예측할 때는 IQ보다 학습 전략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당신이 열등한 부분은 학습 능력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인지도 모른다.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뇌는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가지치기를 한다. 따라서 이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뇌는 약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약 2%만 탈수가 돼도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신이 학습을 멈추면 뇌는 죽기 시작한다. 염증은 우울증과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다. 생선 섭취는 뇌의 염증을 줄여준다. 뇌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를 씻어낸다. 하루에 적어도 7시간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 밤에 7시간 잠을 잔 군인은 다음날 사격장에서 명중률이 98%였지만 6시간 잔 사람은 50%, 5시간 잔 사람은 35%, 4시간 잔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장의 건강은 뇌의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 장에서 뇌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술은 새로운 기억의 형성을 가로막는다. 술은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다. 뇌의 약 30%는 시각에 사용된다. 우리가 문자보다 이미지에 더 끌리는 이유를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뇌를 사랑하라. 뇌 손상을 피하라. 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 자신의 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선택을 내릴 때마다 항상 뇌를 염두에 둔다는 의미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자. 이 결정이 내 뇌에 좋은 결정일까? 나쁜 결정일까? 뇌에 손상 입히는 것을 피하라. 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사랑 넘치는 인간관계 맺기, 인생의 목표를 갖기, 신체 운동, 특히 협응 운동, 영양분 섭취하기,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엽산, 적당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틈날 때마다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른다면 뇌의 의지력 회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비생산적인 낡은 습관을 좀 더 생산적인 습관으로 대체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낡은 연결을 새로운 연결로 덮어 성공을 향한 신경 고속도를 건설하기 시작할 것이다. 수업을 미리 준비하면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긴다. 성공이 다시 성공을 낳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에서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개념이다. 승리를 준비하면 승리를 거둔다.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일 때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당신이 선택한 분야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거나 당신은 그 분야에서 성공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며 즐겁 기운 빠지게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자. 내가 의대에 진학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후인 대학 2학년 때 내 언어교사는 자기 남동생이 나보다 2배는 똑똑한데 의대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의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였다. 다행히도 나는 사기나 꺾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을 만큼 똑똑했기 때문에 그 교사와의 대화는 대부분 차단해버렸다. 반대로 아버지에게 의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아버지는 내가 마음먹은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 옳았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싫다. 자신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겪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늘 동기가 부여되어 있고 자신의 목표에 이르는 길을 명확하게 설정해놓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당신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뇌를 이용해 인생의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보다 그날그날의 변덕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 적는 것이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울한 기분에 빠진다.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불안만 커진다. 하지만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매일 자신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자신이 바라는 것에 행동을 맞춰나가기가 훨씬 쉬워진다. 당신은 더욱 의식적인 삶을 살게 되고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에 에너지를 쏟아붓게 될 것이다. 뇌에게 방향을 부여해 당신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돕게 만들자.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 기타 연주나 테니스, 동영상 만들기 같은 취미생활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그런 활동을 하는 자신의 사진을 눈에 띄게 걸어두자. 동기부여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임을 잊지 말자. 공부에서 보람을 찾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다. 인내심에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필요하다. 미국 사회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모두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나쁜 것은 아니며 사실 많은 경우의 고통은 개인적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다.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 어휘의 달인이 되자. 학습을 위해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꼭 찾아봐야 한다. 이런 습관은 빠른 속도로 어휘를 쌓아 올려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을 높여줄 것이다. 도움이 되는 내용을 건너뛰지 말자. 계획을 따르면 시간 낭비도 줄고 비생산적인 시간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하지만 계획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산만하게 만드는 것을 제한하고 멀티태스킹을 하려 들지 말자. 편안한 곳을 찾아야 한다. 몸이 편하면 공부를 더 오래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용한 곳이라야 한다. 집중해야 하니까. 어수선한 기분이 들지 않게 책상, 탁자, 공부방을 청소해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자. 공부하는 공간에는 지금 공부하는 자료만 올려놓는다. 다른 과제들은 눈에 띄지 않게 하자. 기초를 통달하기 전에는 상급 강의를 듣지 말자. 대수학이든 역사든 지리학이든 당신이 공부하는 모든 과목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자. 시스템이 잘 접근하면 학습 과정이 단순해진다.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에서 큰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사실 시간이 없지 않다. 그저 시간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할 뿐이다. 노트 필기를 체계적으로 하자. 모든 노트를 챕터별로 정리해두면 시험 공부할 때 편하다. 공부할 단위를 정하고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 한 단위를 마칠 때마다 앞으로 나간다는 기분이 들어 끝날 기약 없이 공부하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있다. 밑줄 긋기를 하면 복습할 때 도움이 된다. 7, 8시간 자는 것을 목표로 하자. 달성하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자. 산만해지지 말고 깨어있자. 수업 전에 시원한 물을 마시자. 피로감은 탈수 증상일 수 있다. 물은 체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뇌와 몸은 물 없이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물을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바짝 드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노트는 최고의 자료다. 공부 파트너로 고려하는 사람은 자기와 같거나 비슷한 공부 습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공이 같거나 같은 분야에 흥미가 있는 사람을 찾자. 함께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을 찾아야 한다. 스터디 그룹은 2명으로 제한하고 많아도 절대 3명을 넘기면 안 된다. 오래 이어질 끈끈한 우정을 확립하는 것은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때 생기는 중요하고 이로운 부산물이다. 수분 섭취를 잊지 말자. 몸에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두통이 찾아올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한 기술이 정답일 때가 많다. 가장 길게 서술한 보기가 정답일 때가 많다. 보기가 숫자인 경우 정답은 중간에 있는 값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장 높은 수와 가장 낮은 수는 배제하자. 글을 잘 쓰거나 발표를 잘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막강한 도구가 생긴다. 이것은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봐도 건강에 이롭다. 타인과 소통을 더욱 잘하는 법을 배우면 더 많은 인간관계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고 그를 통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으면 아무런 근거 없이 찾아오는 두려운 생각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말하고 연속성 있는 글을 쓰고 최대한 명료하게 쓰고 최대한 간결하게 쓰고 적절히 유머를 섞자. 발표할 때는 자신의 주제에 흥미를 느끼자. 당신의 머릿속을 맴도는 온갖 바보 같은 생각을 믿지 말자. 내 생각이 내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것도 아주 많이. 나는 바보예요. 선생님이 나를 싫어해요. 다른 아이들은 잘하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나는 이런 생각들을 자동적인 부정적 생각이라고 부른다. 생각은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당신이 행복한 생각, 사랑스러운 생각, 희망찬 생각에 빠질 때마다 뇌는 즉각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합물질을 분비한다.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자신에 대해,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해, 자신의 선생님에 대해, 그리고 다른 온갖 것에 대해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다니엘 G. 에이멘 저자의 공부하는 뇌라는 책이었어요. 학생이어야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직장인이어야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뭔가를 항상 배워야 할 게 생기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정말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사용해야 할 기계 같은 것도 하다못해 가전제품도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나오잖아요. 모든 걸 다 배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배우고 사용하고 좀 더 인생을 쉽게 사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항상 벼락치기는 잘했는데 꾸준히 공부를 잘하는 그런 타입 못했어요. 꾸준히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서 하는 타입 못하고 재미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해야 되면 바짝 하고 안 해도 되면 안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살았다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고 대단하고 좀 존경심이 들어요. 사실 공부하는 거 이런 방법도 되게 좋았지만 계속 이렇게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게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물을 마시고 호흡을 하는 걸 자꾸 까먹는데 운동할 때 아니면 물 잘 안 마시게 되고 2%만 탈수가 돼도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주의력은 그렇다 치고 판단력, 그러니까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도 물을 안 마시면 이상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니까 좀 정신이 차려지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가지치기란다. 이게 뇌도 미니멀리즘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싫은 기억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긴 한데 좀 장기적으로 외웠으면 좋겠는 것도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기억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시 복습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7시간은 꼭 자는 거. 7시간 잔 군인은 명중률 98% 자격, 5시간 잔 사람 35%.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정말 요즘 들어서 잠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왜냐면 피곤하면 그게 짜증이 나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예민하신 분들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더라도 그럴 거예요. 남한테 내가 짜증을 냈다는 그 사실에 내가 또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싫어지고 미안해지고 그 복잡한 감정들이 또다시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또 그렇게 건강한 잠 못 자겠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니까 애초에 좀 잠을 잘 자자. 다른 건 몰라도 영양제는 마그네슘은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뭐가 안 맞아서 절대 안 된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면 좀 마그네슘을 먹으면 잠이 좀 잘 오고 좀 덜 예민해지고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자의 책을 보면 항상 오메가3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메가3 집에 있던 거를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딱히 뭐 효과 막 바로 느끼고 이런 거 모르겠죠. 이틀 됐으니까. 근데 그냥 기분은 좋더라고요.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있다는 기분,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잘 자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회사에서 뭐 시험 치라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뭐 기한은 딱히 없어가지고 느슨하게 하면 또 이제 느슨하게 하면 공부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에 시험 보려다가 또 그걸 또 미뤄가지고 내년으로 미뤄놨는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한테는 부정적인 생각이 생존 도구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지해야지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지로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인간은 좀 우울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거를 그러니까 쉬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빠지고 있다면 좀 정신을 차리고 운동이라도 바로 뛰쳐나가야겠다. 그리고 바로 물을 마셔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2024년의 마지막 날인데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잘 마무리하시고 더욱 행복한 2025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더 다 나아져 있는 내년 다 함께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에도 정말 들어줘서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 주절거리는 거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먼 타지에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인간관계는 근근히 이렇게 뭐 이래저래 회사에서도 그렇고 꾸려가 나가고 있는데 솔직히 뭐 찐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가끔 인생의 현타가 오거든요. 그때 이 채널을 들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생각하면 뭔가 좀 삶에 기둥? 있구나. 나도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든든해요. 잡담 자주 들으시는 분도 알겠지만 제가 가족이랑도 그닥지 돈독한 것도 아니라서 가끔 진짜 세상에 그냥 둥 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또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왜 살고 있을까? 왜 태어났을까? 그런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 보면 되게 우울해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내년은 좀 더 의미 있고 그런 인간관계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하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